북한 소식입니다. 어제 사실상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북한이 폭발을 했습니다. 안보 위기감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외신을 통해서는요, 러시아와 북한의 아주 심상치 않은 군사적 밀착 정황이 포착이 돼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고요. 또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 군인들로 이 대대급 부대를 만들어서 투입하려 한다. 이건데 우크라이나의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에 보내려는 이 군대의 규모가 심지어 10,000명에 이른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매체들은요, 자국군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군이 최근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브랴티아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대 예상 병력은요, 약 3,000명으로 이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고, 조만간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여름 공격을 했던 이 러시아 쿠르스크 주에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현지 매체는요,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만 10,000명에 이르는데 다만 이제 이들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요, 전장에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Розвиток служби зовнішньої розвідки та ГУР щодо намірів росіян на осінь-зиму – все доволі детально, фактично включення у війну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브랴티아 특별대대, 이런 말 시청자분들 좀 생소하실 겁니다. 러시아의 이 시베리아 동부에 브랴티아라는 공화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이 이 아시아계 외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로 만든 군대를 이 브랴티아 대대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좀 더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군인들을 보냈다, 이런 내용만큼이나 눈길을 끈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서 이 무더기 탈영병이 나왔다는 그런 의혹인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8명이 집단 탈영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들이 쿠르스크주와 이 브얀스크주 사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부대를 이탈했다면서 구체적인 장소까지 적시해서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군이 북한군 탈영병을 잡기 위해서 수색 작업을 시작을 했지만 상부에는 탈영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들의 정확한 소속이나 탈영 이유 알려지지 않았고요. 아직 수색 부대의 탈영병들이 잡히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북한군 장교가 이 전장에서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네,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병력을 보냈다는 주장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입니다. 우크라 현지 매체를 통해 지난 3일 우크라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현지 매체는 숨진 북한군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 등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도된 대로 김정은이 최대 10,000명에 이르는 군대를 러시아에 보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국제적으로 절대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군 장병들을 데리고서 이 별도의 북한군 대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의 도움을 받은 이른바 원조 부대가 아닌 거죠. 원조를 받아서 꾸리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 브랴티아 특별대대, 이걸 만들고 있는 게 만약에 맞다면 이건 결국 북한 군인들을 용병 삼아서 국적 세탁 또는 국적 위장 부대를 만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연방 소속인 이 브랴티아 공화국은요, 인구의 약 30%가 몽골 계열의 브랴티인입니다. 우리와 외모가 흡사하죠. 때문에 러시아가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브랴티아, 즉 자국민 대대 소속으로 위장해 투입시킨 전략을 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러시아는 비슷한 전력이 있었죠. 이 구소련 시절에 이 전투기 AC 조종사들을 한국전에 참전시키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둔갑시켜서 이 개입 의혹을 피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러시아 군인들은요,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복장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당국에서는 북한군 파병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지난 10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대러 파병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푸틴의 절박함이 드러난 거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관련해 목소리 들어보시죠. We cannot independently confirm those reports. That said, those reports are concerning to us. This idea of North Korean soldiers fighting on behalf of Russia, we believe, if true, would mark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PRK and the Russia defense relationship.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 행보를 이어가면서요, 최근 긴장감이 높아진 남북 관계를 두고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신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대북 제재를 결정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북한이 핵 개발, 또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서 숱하게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또 국제사회를 기망하면서 농락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입 닫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대비를 이룹니다. 이런 러시아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외무부 대변인이 최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범 주장을 두고 남측에 의한 북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논평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뿐 아니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까지 나서 최근 한국이 한 행동들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도발 행동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북한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루덴코 차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분쟁이 생기면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기는 합니다만 지금 북한이 이 러시아가 북한의 군대 지원을 받아서 군인 지원을 받아서 대대급 병력을 꾸리려고 한다. 그런데 그 대대를 마치 러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공화국 중에 하나인 그런 곳의 주민들로, 군인들로 그렇게 위장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파병된 북한의 군인 수가 최대 10,000명에 이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하고 나섰지만 미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아직 되지 않는다면서도 사실일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군인 가운데 북한 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명이 포함되어 그렇기 있다고요. 때문에 네. 사실 신빙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러시아 의회 그리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만 하면 이제 거의 동맹 관계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그 동맹 관계 속에서는 군인들을 그런 식으로 파병시킬 수 있는 건데 굳이 용병의 이름으로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고 또 러시아의 주요 첨단 그 군사 기술을 또 도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하루에 1,000명씩 죽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지금 장기전, 소모전으로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 나가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갈등이 지금 첨예화되고 있는 데다가 사실 한러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탈영병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러시아 벌목공들이었어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용병으로 갔다가도 아 이거 아니구나 해서 탈영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죠. 네네. 최근에 뭐 자폭 드론이나 아니면 방사포, 이거 포탄 같은 것들을 많이 공급했다.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은 탄소 미사일은 아예 수출하기까지도 했고. 근데 이제 장갑차도 최근에 이 러시아에 보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는 미사일만 보냈겠냐, 사람도 당연히 같이 보내지 그렇죠. 않겠냐. 무기만 보냈겠느냐 이거죠. 교관부터 네. 시작해서 보내야 될 명목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군사까지 이제 보낼 것이라고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긴 하지만 그들의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밀약 관계는 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반도 안보도 당연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와 같이 더 생겨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어떤 동맹 관계나 이런 것들 앞으로 미국 대선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잘 관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계속해서 남침에 가까운 거의 그런 정도의 군사적 도발을 지금 예고하고 그다음에 경고하고 이러고 있지만 만약에 러시아에 저렇게 많은 군인을 파병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와의 어떤 전쟁에 가까운 그런 어떤 무력적인 충돌을 과연 감행할 그런 여력이 또 있겠느냐 이런 의심도 솔직히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포함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